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이 지도가 방금 전에 썸네일에서 보셨던 바로 그 지도입니다. 이게 그 약 1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역사지도 그리셨던 동북아 역사지도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8년 정도 작업을 한 끝에 그린 그런 지도거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유비관우 장비하고 같이 경쟁했던 조조, 그죠? 그 조조와 그의 아들 조비에 의해 갖고 만들어진 위나라죠. 예, 위나라. 그 위나라가 있는 위초고의 영역을 그린 그런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221년부터 265년까지에 해당하는 지도다.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이게 놀랍게도 여기 지금 우리나라 그 북한의 서북부 지역, 그 평안북도 지역하고 평안남도 지역, 그리고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영역을 그 이제 조조 조비의 위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지도를 그리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게 잘 납득은 안 가잖아요. 이상하다. 내가 읽은 그 삼국지의 조조 조비의 그 나라가 우리나라 저기 평양 저기 넘어갔고 거의 경기도, 지금의 그 북한하고 남한의 경계 정도 되는 그 지역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확대해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 요게 지금 강화도입니다. 그죠? 요게 강화도거든요. 그럼 강화도에서 조금 올라간 여기가 지금 그 위나라 지역이었다고 하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은 지금 경기도까지 이게 그 조조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믿기는 어렵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학자분들이 이렇게 쓰셨다고 하니, 진짜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베이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징에서 시작해서 이 그 요소 지역의 남쪽 발해만을 끼고 있는 여기, 그리고 이 요동 지역으로 넘어가서 요동까지 넘어가가지고 여기 동반도 여기까지도 넘어갔고, 이 압록강을 끊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서북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지도를 그렸으니까 이게 참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그 저는 이와 유사한 지도를 미리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생 시절에. 그래서 그 책을 다시 꺼내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이게 거의 유사하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지도인가 하면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게. 요게 그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 그 위초고 삼국시대의 동아시아의 역사지리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사학자들하고 지금 역사인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역사지리 인식이 그 당시에 그 이 시기에 해당하는 그 역사지리 인식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보면 위, 촉, 오, 삼국이 있죠, 그죠? 그리고는 요게 이제 요렇게 똑같이 여기 북경에서 시작해서 이 요서, 그리고 이제 여기 야오호, 여기 지나갖고 요동반도, 그리고 압록강 끊고 들어와서 이렇게 북한의 서북부 지역 여기 이렇게 끊고. 그러니까 이 차이는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 그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들어왔잖아요, 일본의 역사인식은.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의 역사인식은 이제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그 지금의 경기도 지역은 아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뭐 자세하게 보면 경기도의 일부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요 정도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일본의 역사학자들하고 역사 지리 인식을 상당히 공유하고 계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공부하신 이제 상황에서 이제 그 또 유사한 게, 물론 그분들 중에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북공정지도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물론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 보면은 이제 이 지도가 있습니다. 요게 동북공정 지도예요. 요게 담기양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린 동북공정의 이 당시의 역사지리 인식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삼국의 위 해가지고 유주 해가지고 위나라의 유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랬는데, 이 엄청난 선을 그어놨죠. 이게 하나의 주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얘들은 보면 이제 담기양 이 사람은 보면 이게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여기서 요렇게 해서 동해안 지역까지는 안 갑니다, 이게. 요렇게 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동해안까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국의 성북공영지도는 동해안까지 다 포함되는 여기를 이제 갖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요 정도. 여기 동해안이 안 들어갔죠. 동해안이 안 들어갔잖아. 여기는 없는 거야. 그나마 낫긴 낫네. 중국의 성북공영지도보다는. 요만큼은 그래도 살렸으니까. 그리고 일본의 지도보다도 조금 낫죠. 왜냐, 여기 경기도 지역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지도보다도 여기 경기도 지역이 낫고, 중국의 동북공영 지도보다는 여기 동해안 지역이 낫다. 이 정도 차이는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개의 지도는 솔직히 유사하다. 이 지도, 이 지도, 아유, 이거 아니죠. 이 지도. 그죠? 요거,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니,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 역사 선생님들, 우리 전국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 이거 다시 한번 정신 한번 바짝 차리고 한번 보자고,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고. 이게, 저도 학부생 시절에 이거 이상하다 생각했던 지도가 있는데, 동양사계론, 그 신채식 선생님이 쓰신 동양사계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지도가 이런 지도가 나와,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진나라의 통일제국이거든요. 진의 통일제국. 이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있는 거. 이게 나옵니다, 이게. 진의 통일제국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도가 있는데, 진나라의 이 만리장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압록강 지역을 파고 들어요, 이게. 이게 묘하게 요거 나라 이름 고조선으로 이게 가려놨는데 이게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이게.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게 어디하고 똑같느냐, 이게 어디하고 똑같느냐. 내가 보여드릴게. 이게, 저기, 이거 같은데, 요게 경향신문에서 2022년에 나온 거거든요. 요게 지금 역사 교과서가 요렇게 하고 있답니다. 요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유, 너무 확대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중국의 만리장성이 요렇게 하고 요동번도가 여기 있고, 요렇게 해서 요동 지나가지고 압록강 끊고 들어와서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압록강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압록강을 끊고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왔잖아. 압록강을 끊고 들어온 중국 진나라의 만리장성. 오케이? 자, 이해됐으면, 요 지도는 이해됐으면 이제 중국 역사 교과서, 동북공정에 의한 중국 역사 교과서 요렇게 됐다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국의 역사교사들이 중국사 배울 때 거의 교과서처럼 쓰는 그 신채식 선생님의 동양사계론 거기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이게 무슨 차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무슨 차이예요? 진나라의 통일제국, 진나라 만리장성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차이가 있다면은 이거는 압록강에서 끊어졌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글자 때문에 날아간 게 아니다? 어쨌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쓰고 있는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 중학교 역사 1교과서 중에서 이런 교과서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압록강 넘어갔잖아요, 여기. 이게 똑같잖아, 이게 지금. 중국 교과서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잖아, 이게.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 전국에 계시는 요 교과서로 수업하시는, 역사 1 수업하시는 역사생들, 그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이거. 이 지금 중국 역사 교과서하고 한국 역사 교과서가 지금 똑같아요, 지금, 지도가.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여기에 장성 표시는 안 했죠. 그러니까 영역이라고만 표시했지, 장성이 내려왔다고는 안 했잖아. 그 차이거든요? 근데 그 변명은 공색하잖아요. 아, 아니야, 우리는 달라.
장성은 안 그렸어. 이게 무슨 차이야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영역은 다 인정했잖아. 저기까지 다 중국 영역이다. 진나라 영역이다. 자, 이거하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하고, 이게 지금 무슨 차이냐고, 이게. 자, 이제 전체 그림으로 다시. 자, 전체 그림으로. 자, 이거랑, 자, 요 그림이랑 이게 무슨 차이냐고, 이게. 똑같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북공정에 해당하는 그 지도를 지금 똑같이 써가지고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그, 하실 때, 그 수업하실 때, 이 지도 이거 잘못됐다, 이거.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근데 이게 이지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이게 약간 이게 난감한 게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본론인데 그 이야기를 하려 그럴 때 적어도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저렇게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게. 그죠? 아니면은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우리 학계는 그렇게 보지만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렇게 풀어라. 일단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지금은 일단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너네가 알고는 있어라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어디 해외 나가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이런 거 아니 너네 나라 교과서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야 이거 우리 역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거 교과서 만드는 사람과 지금의 역사학자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게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대로 인정할 수 없잖아 이거를. 근데 이제 자 보자고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이걸 정설로 볼까? 자 한번 봅시다. 그걸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예. 아니 뭐 우리나라 역사 선생님들이 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 이 동양사 결혼인데 여기에 이미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진나라 장성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미 끝난 건데 그러면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자 요게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나라에서 이 고조선사에 있어 가지고는 정설에 해당하는 분들의 그 주장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성함이 아마 여러분들 그 특히 역사 전공해 가지고 역사 선생님 되신 분들 거의 대부분 한 번은 각주에서 이름 다 봤던 노태돈 선생님하고 송호종 선생님이잖아요. 한국사 특강 서울대 출판부에서 그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한국사 특강 거기 보면은 노태돈 선생님이 거기 맨 앞장 그 고조선 그 이동설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요령에서 요동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다 이동설 고조선 중심지 거기에 보면은 조금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보여드릴게 이게 제가 임용고시 칠 때는 요 책으로 했었다고요, 이거를. 여기에도 맨 첫 챕터가 이제 총론 빼놓고는 노태돈 선생님이 이제 그 고조선 위치 그거 이제 얘기하는 그 챕터 쓰셨고, 그 다음이 요 버전이잖아요, 한국사 특강 요 버전. 2009년인가 나왔던 거 이거.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샀는데 임용 합격하고 나서 여기에는 보면 드디어 이제 송호정 선생님 글도 인용했다고 여기 나옵니다. 거기 그 맨 첫 번째 챕부터 노태돈 선생님이 쓰신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두 분 솔직히 그리고 그 두 분이 제자 사제지간이잖아요. 사제지간. 그래서 그 국사학의 태두라고 불리는 이병조 선생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제자 라인에 그 노태돈 송호정이 여기 다 이제 같이 직계 제자 라인으로 다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 고조선 역사에서 갖고는 정설 취급을 받는데 정설로 인정을 받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이제 한번 보자고. 이게 제가 어디서 갖고 왔는가 하면 물론 그 송호정 선생님이 쓰신 그 박사학위 논문을 약간 수정 보완해 가지고 나온 그 이제 책도 있죠.
그 책의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 이후에 연구 성과도 조금 반영되어 있는 그런 글인데 이게 어디 있는 건가 하면은 여기 한국 고대사학회 여기에서 송호정 고조선 한사군의 역사지리 고찰 요 논문에 요 이제 발표하신 거거든요. 토론회에서 발표 온 건데 이걸 제가 한번 다운로드 받았어요. 이걸. 그래갖고 이걸 본 거지 내가. 그래갖고 봤더니 이제 이 글이거든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메뉴에 가면은 고조선과 한사군의 역사지리 고찰 송호정 한국교원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조선과 이 중국 연, 진, 한의 경계 이거 이제 얘기할 때 해당되는 거를 제가 미리 그 굵은 글씨에 밑줄 치는 걸로 딱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자, 그 사기, 사마천의 사기 있죠, 그죠?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이 그 한나라하고 고조선의 경계는 패수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패수. 이 패수의 위치를 어디로 보느냐? 이거 맨날 그 갖고 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기원전 2세기 고조선의 서변 패수의 위치 해가지고 자, 문제는 4기 조선열전에 등장하는 고조선과 중국의 경계로서 패수가 바로 어느 강인가? 이거 이제 찾는 거잖아요. 패수가 어디냐? 근데 이분의 이제 결론은 패수는 청천강이거나 압록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솔직한 얘기로 전체적인 틀에서는 게임 끝났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어딘가에서 이게 그 경계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과 고조선 사이의 경계가 그런데 이미 그 마지막에 연진한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되면은 압록강 요기 아니면 청천강 요기 그러니까 요 어디에서 우리나라 지금 북한 지역의 그 어딘가에서 이게 경계선이 있다라고 그냥 이미 큰 틀에서는 다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우리나라 학계가. 근데 그 중에서도 정설에 해당하는 그 정설로 인정받는 송호정 선생님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어봤는데 뭐 물론 그 박사학위 논문 읽어봐도 그거 마찬가지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경계는 청천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나라 때부터 중국인들 연나라 사람들이 북한의 서북 지역에 다 들어가고 여기까지가 연나라의 땅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자고요 이제 지금 누구 그렇게 얘기 진짜로 하는 건지. 자,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기원전 3에서 2세기 무렵 서북한 지역의 대표적 금속기 유물인 한국식 동건 분포가 청천강 선이 경계가 된다. 연진 세력에 의해 유입된 명도전이 한반도 서북지방 북부 지역에서 대량으로 출토된다. 청천강이 그 분포상 주된 경계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연과 우리나라 고조선의 경계는 청천강이라 이겁니다. 물론 청천강 이남에서도 일부 화폐가 나오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청천강을 주된 경계로 하고 있다. 자, 따라서 필자는 고고학상으로 보아 명도전 등 연계통 유물이 출토하는 청천강 이북은 요동군을 통한 중국 문화 및 주부인 집단의 영향이 강하게 미친 지역이고 한국식 동검 등 조선 독자의 청동기가 출토하는 청천강 이남 지역이 고조선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그 이제 요점을 딱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래서 중국 동북지방 전체를 놓고 볼 때 자, 봅시다 이제 이거를. 자, 중국 동북지방 전체를 놓고 볼 때 명도전 유적은 하북성에서 요서 요동을 거쳐 한반도 서북지역에 이르는 너른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명도전이 사용되었던 시기인 기원전 3에서 2세기에는 고조선 중심지가 청천강 이남 지역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요동, 청천강 유적에서 명도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전국시대 이래 요령 지역에 대한 연진의 정치 경제적 영향이 대단히 깊었음을 암시하는 자료로 보아야 한다. 또 연진 상인 및 일반인의 상업과 관계된 구역이 매우 광활하고 상품 교환 규모도 상당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도전 나오는 지역 하북성에서 요소 요동 지나 한반도 서북에 이르는 지역. 그죠? 명도전 하북 요소 요동 한반도 서북 지역 이르는 너른 지역. 명도전 나오는 지역 이미 고조선 영역이 아닌 연진의 영역이다.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다 인정하신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자, 하북성에서 요서, 요동을 지나 북한 서북에 이르는 지역, 여기까지 현재는 청천강 지역, 여기까지가 다 연나라 지역. 연나라 거고, 남쪽이 고조선 거다. 뭘 보고 한다? 명도전 분포 보고. 명도전의 분포를 보고. 자, 그래서 연진의 영역이었으므로 그 사용 주체는 토착, 예맥 쪽 계통의 조선인도 있었겠지만 주로는 연계통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주류 역사학계의 입장은 청천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미 연나라가 들어왔다. 청천강을 경계로 이미 연나라가 들어왔다. 그래서 자,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춘추 전국시대가 끝난 다음에 진나라가 통일하죠. 그러니까 연나라 때 벌써 우리나라의 압록강을 뚫고 중국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지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연나라 때 이미 여기 한반도 서북 지역이 날아갔으니까 중국 땅이 됐으니까 연나라를 통일한 진나라도 당연히 여기가 차지하고 있는 거지. 진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아예 그냥 완전히 그 못을 박아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동양사계론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선생님들이 보는 교과서 같은 책인데 동양사계론에서 이미 이 만리장성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준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한반도 압록강 넘어서 이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옳다코나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압록강 뚫고 들어오는 장성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교과서 지도도 나오고 이런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보는 그 전공 서적에서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할 말이 궁색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좀 공부하셔가지고 이거 아니다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학생들한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죠? 선생님 입장에서 지금 학계의 통설 주류 학설에 이렇게 같이 한판 붙으려 하는 게 이게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밝히려고 하는 게 부담되긴 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 정도만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 그거 말고 다른 설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설을 더 지지한다. 근데 다만 학교 수업이니까 일단은 교과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 나오면 그렇게 풀어라. 그렇지만 다른 설이 있음을 알고 있고 특히 선생님은 너네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거를 동의 안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라.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학문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 자, 연진한까지는 알겠어. 이렇게 됐다는 거. 연진한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이 지도는 왜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요까지였잖아요. 청천강 그죠? 근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주류 학설은 여기를 경계로 하고 있던 한나라하고 고조선이 최후의 전쟁 그 무제 때 한나라 무제 때 우리나라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검성이 함락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다 이거지 평양. 그래서 여기가 최후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이제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무제 때 중국의 영역이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배울 때 한나라가 만들었던 낙랑군은 한의 4군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몇 년에
이게 없어진다? 한반도에서 313년. 맨날 외우잖아요. 미천왕 때. 고구려 미천왕 때 313년에 이거 날려보낸다. 그래서 우리 그때 배웠잖아요. 교치, 교군. 이게 이제 저쪽 베이징으로 간다 이거지, 드디어. 자, 그러면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313년까지는 이게 여기 있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평양에, 낙랑군이. 한나라가, 전한이 멸망하고, 왕망의 신나라가 세워지고, 그 후에 광무제 유수가 후한 만들어서, 드디어 삼국지 시작되는 십상시가 나오는 그, 환관의 시대가 돼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나고, 황건적의 난이 막 일어나고, 이 시기가 되고, 결국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 조조가 죽고 조비가 조조를 뒤를 이어가지고 실질적인 황제 행세를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로 선양받아갖고 후한마저 없애버리고 지가 이제 황제가 되는 그 위나라. 그게 이거잖아. 그게 이 위초고 할 때 위잖아요, 이게. 이거. 그래서 그게 이제 221년에서 265년인데 이게 313보다 숫자가 작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313년에 평양에 있는 낙랑군이 안 없어졌으니까 이때까지 계속해서 위나라의 영역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지도상에. 위나라도 여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한나라 그 연진 한해 이어갖고 여기 계속 차지하고 있어야지 여기에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음이 그 어떤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끊어지면은 이 길이 끊어지면 이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이상하다. 그 시기면은 이미 고구려가 여기 요동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거 아닌가? 적어도 여기 요동까지 다는 아니더라도 여기 압록강 있는 요 지역 이거는 다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상하다. 근데 우리나라의 주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지. 아니다. 여기는 고구려가 못 차지했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결과 나온 게 이 지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 가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도가 나왔다. 자, 그런데 이 지도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어. 자, 이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실 그 이제 여기 일본 역사학자들이 갖고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하고 이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제 또 다른 하나가 예전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전에 이런 동영상을 상영한 적이 있었다고. 이게 6개월인가? 엄청 오랫동안 이걸 상영을 했었어요, 이거를. 국립중앙박물관 동북공정 지도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문화타임스에서 나왔는데 저도 솔직히 이거는 실수 아니지 않나? 왜냐? 이게 너무 유사하거든. 보면 이게 지금 이 지도하고 이게 지금 똑같잖아, 이게. 예?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요서 요동 거쳐서 압록강 끊고 들어와서 경기도 지역까지 내려와 있는 여기 똑같잖아,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요런 것도 있습니다. 한나라 때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이 지도하고 이 지도가 유사하죠. 그리고 요 지도도 유사하죠. 요것도 물론 유사하지만 유사하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어떤 의심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유력한 가설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물론 이때 여기 보면 디지털 영상이라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집중해 보지 그러지 못했다. 담당자 단순한 실수가 뼈아픈 실수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때 그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이 이렇게 사과도 하셨어요. 사과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이분은 진짜로 이렇게 생각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은 진짜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거든요. 이게 구조가. 자, 지적됐어. 사소한 실수. 자, 요 지도도 요렇게 똑같이 그려놓고 지적당하니까 저희 지도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검토하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고, 한국사 지도와 중국사 지도 이런 지도를 따로따로 만들다가 결합시키는 과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변명, 그러니까 명쾌하게 해설이 되는 게 아니라 혹은 정말로 그냥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을까? 그리고 특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설명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올 수가 있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 이게. 이 지도가. 그거는 왜 나온다? 이제 이 인식을 공유한다. 요거, 요거.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똑같이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역사 선생님들 이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거 공부하셔야 돼.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가지고 이게 그 어느 설이 맞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어느 설이 맞는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 선생님들이 계속 이거 이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 이거. 다시 한번. 자, 이거 계속 가르칠 수 없잖아요, 이거. 이거 계속 가르칠 겁니까? 그리고 그 애가 이런 거나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걸로 배우셨죠? 이거 맞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러실 거야, 이거. 그때 대답해 주려면은 공부를 해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공부 플러스 이제 애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고 플러스 이제 우리 역사 선생님들이 나서가지고, 아니 그 뭐 노태돈 쌤도 좋고 송호정 쌤도 좋고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이제 그 진실을 밝히자. 이거 뭐가 맞는 겁니까 진짜로. 어,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필요하다면은 진짜로 한번 피 터지는 그 연구 결과를 통한 논쟁도 한번 하고, 아니면은 그 반대되는 학설을 갖고 있는 학자들하고 토론회 주최해가지고 나오시라 그래갖고 한번 하시라 그러고 토론. 그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제 그 이제 어떻게 새로운 어떤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런 운동도 한번 하고. 계속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금 저 이 지도에도 이거 보면 여기 평양의 왕검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 제요령설이 있다. 제요동설 시종 일관 요동 요서 이쪽에 그 있었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그런 설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학계에서는 굳이 이동설 이걸 채택해가지고 내지는 쭉 처음부터 끝까지 평양에 있었다는 이런 설을 주장해가지고 동북공정에 빌미를 주냐. 그리고 뭐 민족 감정 때문에 진실을 뭐 외면할 수 없지 않냐? 오케이. 자, 그러면 진실이 뭔지 진짜로 한번 밝혀보자. 진짜 정말 그게 저기가 맞나? 일단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인지구조에서 이게 흡수가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 저기 이제 이동설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한나라한테 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평양에 고조선의 중심지가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정설인데, 근데 그거랑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역사적 상식에 이거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도를 우리가 인정을 못 하잖아. 이 지도가 이게 납득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있었던 그 평양, 그 마지막에 고조선의 중심지라고 하는 게 평양이다라는 그 학설이 완전히 우리한테는 흡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지적인 부조화가 발생한 건데 그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 인지적 부조화를. 사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그런 거를 그냥 전문 역사학자들한테 그냥 맡겨놨는데, 이제
역사 선생님들이 그거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됐다고. 언제까지 조금 궁색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언젠가 학부모나 학생이 선생님 이거 뭐가 맞는 겁니까? 얘기하십시오.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 나는 솔직히 잘 몰라. 나는 그냥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가르쳐. 라고 얘기하는 거 궁색하잖아, 이게. 나름대로 우리도 전문직이라고 자부하고 사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왜 이거를 이렇게, 이런 지도를 그리고, 그리고 왜, 그 중국 동북공정에 빌미를 주게 되는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소개를 한번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 많이 마련해갖고 영상 찍을 건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한번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역사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 한번 합시다. 그걸 위해서 그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연락해갖고, 지금 생각으로는 좀 큰 그림은 우리도 한번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 전국 단위에 한번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연락을 주시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